약이 되게 하는 영양조리와 음식 제5강 정기혈 진액학설과 약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에는 그 정기혈 진액학설 중에 혈의 생성과 운동 및 응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과 기의 생성과 운동 및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정과 혈이 얼마만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천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자양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후천적인 자양 속에는 있는 정과 기를 다 소모해 버리는 것보다 적절히 남겨둬야 또한 충용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너무 바짝 다 써버리게 되어지면 정이 됐던 기를 다 바짝 써버리게 되면 그만큼 건강 증진에 그리고 무병장수에 질병 예방에는 취약한 상태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걸 못 느끼셨다 한다면 오늘 시간부터라도 정과 기는 한꺼번에 함부로 그렇게 막 사용하는 게 아니다. 왜? 소중하니까. 굉장히 소중하니까 잘 사용을 하고 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혈은 어떻게 생성이 되어질까요? 혈은 선천적인 정기와 수곡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정기는 신장의 정으로 조장되어 있고, 이 신장의 정은 바로 골수와 간의 간의 역할에 의해서 혈의 생성에 관여를 하게 되어지고, 수곡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비장과 위장의 윤화 공명에 의해서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서 수곡에 정미한 물질들이 심장과 폐장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혈의 생성에 관여를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의 생성은 골수와 간과 심장과 폐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혈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뭐 당귀가 있는데, 이 당귀는 바로 이제 혈을 만들어내는데 보혈과 활혈의 아주 으뜸이라 그냥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당귀가 그런 혈에 아주 좋은 부분이지만 보혈과 활혈에 아주 좋은 약재지만 당귀만 가지고는 또 힘이 약하죠. 그러면 여기에 뭐 전통적으로 더 혈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 이제 황기 같은 경우를 넣어서 당귀, 황기 포함해서 황기 보혈탕이 되게 더 막강하게 기를 대표하는 보기의 대표 약재와 보혈의 대표적인 약재가 만나게 되어지면 보기, 보혈이 이제 완벽하게 일어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약선 본초학을 공부를 하게 될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냥 우리가 혈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그냥 여러분들이 당귀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혈 옆에다가 그냥 당귀 본초 사진을 하나 올려놔 봤습니다. 혈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은 맥중을 순행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맥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맥중을 순행하는 기본 물질인데, 맥은 무엇이냐? 맥은 혈액이 운행되는 관도로 전신에 분포되었다. 그러니까 혈은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맥은
혈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심장에서부터 대동맥에서 대정맥, 그 다음에 아주 말초에 있는 말초 동맥과 말초 정맥까지 이제 이 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혈이 이제 맥으로 전신을 통해서 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이제 흘러다니면서 장부와 경락과 형과 체와 관규의 생리활동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제공하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바로 이 혈이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혈액의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액 생성의 기본적인 물질은 수곡지정과 신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수곡지정이라 하면 이제 수곡이 변화된 정미 물질과 정이 염기로 변화된 물질, 그리고 또 유용한 진액이 맥의 혈관 중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홍색으로 변하여 혈액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이제 붉은색이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백혈구, 적혈구, 혈장이니 이런 개념들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곡의 정미물질과 염기와 그 다음에 유용한 진액이 맥중에 들어가서 홍색으로 변하여 이제 혈액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혈액 생성의 기본 물질은 신정입니다. 신정도 역시 혈액을 생성하는 기본 물질인데, 정과 혈은 서로 자생하고 또한 상호 전화되고 그런 관계로서 신정이 충족되면 간혈로 변화해서 혈액이 또한 충실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을 생성에 관여하는 장기와 그런 기능을 보게 되면 비장과 심폐와 신장이 특별히 많이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비위의 부분은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는 바로 그 수곡 정미 물질이죠. 우리가 먹는 그 음식물들이 정미한 물질로 이제 바꿔져서 혈액 생성에 이제 관여하는 것이고, 심폐는 비위의 수곡 정미로 인해서 운화된 물질을 염기와 진액 상태로 이제 받아들여서 심장의 기운과 폐의 기운이 합하여져서 역시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된다. 신장은 신장의 정과 또 이제 그 신장의 정이 또한 수를 이제 생성하게 되어지고, 또 이 정수가 바로 혈액을 만들어내는데 기본 물질로 작용을 이제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의 신기가 충분하게 되어지게 되면 또 비장의 윤화 기능들을 촉진시켜서 혈액을 만드는데 원활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들은 이제 크게 추동작용과 온유작용, 그리고 고섭작용, 그리고 혈액의 질과 또한 혈액의 정상적인 맥, 그리고 이제 병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병원 물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동작용과 온유작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혈은 음적이고 이제 동적이지 않고 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주는 그런 추동적인 작용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이제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섭작용입니다. 이 온유작용과 양륜작용의 상호 협조 관계 속에서 이 혈액이 이탈되지 않고 제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고섭작용이 또한 이제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맥과 정상적인 그 혈액의 질도 굉장히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혈액은 이제 혈관 속을 이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맥이 정상적일 때 더 원활하게 잘 순환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혈액이 맑고 또 탁하고 또 그게 점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상적인 운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의 질도 역시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에 또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병원 물질들, 이 병사가 침입했을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열을 발생을 한다든지 몸이 차가워진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열이 발생되어져도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너무 이제 한증을 보이게 되어져도 역시 맥이 잘 형성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고 순환 또한 어혈들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혈액이 또 지체되어져서 잘 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병사가 침입해서 뭐 염증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또 혈액이 잘 지체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 그 부산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 부산물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겁니다. 혈과 관련되는 장부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심장과 폐장과 간장과 비장의 기능과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주요한 특성으로 추동작용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폐장은 선발 숙강작용으로 간장은 소설작용으로 비장은 통혈작용으로 이 혈액 순환과 혈액의 정상적인 운행과 거기에 깊이 관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심장의 추동작용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를 전신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심장의 이 추동, 밀어주는 작용이 없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전신의 모세혈관까지 분포되어 있는 전신의 이 세포들은 영양을 공급받기에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대사의 산물인 유해한 물질들을 또한 이산화탄소들을 배출을 하기에 이제 어려움, 배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산소 공급도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생명활동은 이제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폐장은 이제 선발 숙강작용을 통해서 바로 그 심장의 보조적인 그런 혈액순환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혈액 속에 영양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혈액 속으로 유해 가스, 이산화탄소들이 많이 포함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폐장은 바로 유해 가스들을 이제 배출하고 맑은 공기를 또다시 심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에 다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장의 선발 숙강작용, 호흡작용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의 작용을 통해서 바로 이 혈에 관련된 정상적인 운행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간장은 또는 간장혈이라고 해가지고 간은 이제 혈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간이 주요적으로 하는 그의 특성은 이 소설작용입니다. 소설작용은 마치 나무를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 가지, 꽃, 열매 이렇게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뿌리가 땅의 기운을 줄기와 가지와 이파리를 통해 가지고 쭉쭉 뻗어 나가서 이파리에까지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파리에 있는 이파리를 통해서 이제 하늘의 기운들을 이제 공급받아 가지고 태양광을 받아서 또 가지로 줄기로 이제 뿌리로 해 가지고 또 그 영양분을 밑으로 또 내리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어, 퍼졌다가 또 퍼진 것이 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잘 이루어질 때 소설작용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간장이 하고 있고, 이 간장의 소설작용은 혈액의 정상적인 운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장의 통혈작용이 또한 있는데, 비장은 운하 공능도 있지만 비장은 무엇보다 혈관의 출혈을 막는, 그래서 그 피가 잘 흐르도록 피가 새어나감이 없이 피가 잘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통로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즉 혈이 혈관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혈액의 정상적인 운행에 관여를 합니다. 네 번째로 혈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의 기능의 대표적인 부분은 유양과 화신이 되겠습니다. 유양은 혈이 맥을 순행하면서 혈관을 순행하면서 내장에서부터 피육근골, 피부와 근육과 그 다음에 골수를 쉬지 않고 이제 유양해주고 자윤해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유양과 자윤을 통해서 각 장부 조직기관의 생리활동을 이제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생명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화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혈 자체를 기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활동의 물질적인 이제 기초로서 바로 인체의 정신활동이 혈액의 영향을 얻어야 물질의 기초로 충성되어지고 또한 정신의식 활동이 원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피가 부족하다든지 피가 탁하고 피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정신적인 부분도 역시 감각적으로 영민하지 못하고 또 사회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민첩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정신적인 부분도 이제 부자연스러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혈의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보면 크게는 이제 유양하고 이제 화신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영양을 공급하고 또 부유물질들을 이제 또 이제 해결을 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혈에서 일어난다, 이 정도로 우리 알고 있는데 우리 한의학적인 차원에서는 유양과 화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혈 진액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은 정과 그리고 진액과 기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정과 관련되어져서는 혈이 정이 되기도 하고 또 정의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은 기와 함께 영양 물질을 전달하고 이 맑은 공기와 탁한 공기를 서로 교환을 해서 전신을 유양하고 자윤하는 작용들을 하고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신의 작용들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혈이 진액의 근원 물질이 되기도 하지만 또 진액이 또 혈로 바뀌게 되어져서 정상적인 그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그런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혈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